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단원, 대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중단원인데요. 합쳐서 한 번의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이 우리 지난번까지는 국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가지 그런 경제 활동, 합리적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 번째는 개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산이라는 거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신용카드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산관리의 의미,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분산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왜 중요한가, 신용이 어떤 것인가, 신용카드 거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자산관리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산관리란 인생의 전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과 돈을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과 내가 돈을 쓰는 지출, 소비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산관리입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자산관리는 왜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돈 벌 때 벌 만큼 쓰고 그러면 안 될까?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 첫 번째, 왜 우리는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 소비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합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생 무언가를 사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소비와 소득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청소년을 거쳐서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돈을 쓰다가 죽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것은 소비예요. 소비. 즉 지출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시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의 한 중간쯤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한다고 하면 돈을 쭉 많이 벌다가 한 중장년쯤에 가장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년이 되면 요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소득 곡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살다가 돈을 벌면 내가 이제 먹여 살리겠지만, 노년 때는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란 색깔 우리가 번 돈을 잘 관리해야지만 노년기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아놔야겠죠. 예기치 못한 큰 돈, 목돈이라고 합니다. 목돈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서 돈을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회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노년기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소리인데요. 중요한 건 이 노년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우리가 소비는 계속하지만 소득은 없죠. 소득이 없이 소비만 계속하는 기간이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 노년층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더 길어지면 이 돈을 써야 되는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노년기가 늘어난다는 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써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어떻게 은행에 예금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목돈 지출이나 평생 노년기가 길어졌을 때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할 때 고려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불려줄 것인가, 수익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꼭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이걸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가, 그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한 곳에 모든 내가 가진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게 오늘 배울 게 세 가지인데, 은행의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 보험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산을 관리하는 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주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인데요. 은행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내가 가진 돈을 맡겨놓는 것. 그냥 돈을 맡겨놓는 거는 큰 돈을 이렇게 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의 장점은 장점이자 단점은 은행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돈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그만큼 큰 돈을 벌진 못합니다.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적당히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졌으니까 나는 한 좀 안정적으로 4천만 원만 여기다가 좀 묶어놔야겠다, 예금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 어떤 것인가 살펴볼게요. 주식은 그 주식회사라고 하죠. 회사가 커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더 큰 회사로 발전시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소유권,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되는 권리. 그래서 어떤 종이를 주는데 그 증표, 그게 바로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은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내가 돈을 투자한 사람, 투자자에게 주는 증표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과 비슷하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주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이나 채권의 특징은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예금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회사가 만약에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경우보다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겠죠. 안전성이라고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 손실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요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한 1억 원 중에 4천만 원 정도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주식이나 채권에다가.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돈을 불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뭔지 알죠? 평소에 돈을 얼만큼 넣고 있다가 위험 상황에 내가 큰 돈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보험은 뭐 질병, 아니면 사고, 자동차 사고, 아니면 노후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 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돈을 모아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큰 돈을 받는 것. 특징은 그래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자, 요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에도 돈을 어느 정도 분산을 하겠죠. 뭐 보험을 한 달에 나는 뭐 50만 원 정도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금, 적금, 주식,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특징들도 잘 알아두시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게 바로 자산 관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생각해 보세요. 신용카드는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거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면 그 외상이라고 하죠. 외상값을 갚는다.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는 내가 외상을 통해서 돈이 없는데 돈을 땡겨다가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신용은 뭐 믿음이라는 뜻과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용어에서 신용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또는 다른 은행의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좀 갚을 수 있겠구나. 얘는 공무원이니까 직장에서 잘릴 염려가 좀 덜 하겠네. 그럼 신용도가 좀 더 높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돈을 빌려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신용을 이용한 신용거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외상입니다. 외상. 우리 돈 안 내고 아이고 사장님 다음에 돈 드릴게요 하고 뭐 밥 먹는 경우 그런 걸 외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현금을 가지지 않고 신용을 대가로, 저 믿을만 하잖아요. 신용을 대가로, 저 공무원인 거 아시죠? 아니면 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용을 대가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 없는 상태로 지불하는 거래를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신용거래의 장점은 현금이 없을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살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걸 많이 쓰면 적립금이나 마일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신용거래는 다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현금을 직접 내는 것보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면은 세금을 쉽게 매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신용거래는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빚이에요. 외상이라는 게 빚이잖아요.
자,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이렇게 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요, 이게 돈 감각이 없어져요. 현금을 줄 때는 생기는데 신용카드 계속 긁다 보면 이게 뭔가 내가 돈 쓴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죄책감도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뭔가 계속 결제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만큼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한 달 뒤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소비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외상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신용을 관리해야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용이 나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이 나쁘면 여러분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신용도는 대출 신용 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요. 개인의 신용 등급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매겨가지고 1등급부터 쭉 등급이 있는데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다 그러면은 내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뭐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또는 병원비를 내야 할 때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절대 안 빌려줘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미쳤다고 돈 떼일 수 있는데 외상으로 돈을 꿔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두 번째, 돈을 빌려주더라도 아주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100만원 빌리면 한 달에 뭐 10만원을 이자로 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일반 신용이 높은 사람보다 너는 못 믿으니까 내가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나 또는 기타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만약에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러면은 취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서 취업 제한 등 아주 커다란 문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은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빠지지 않게, 내가 1등급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신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위에서 자산 관리 있죠? 요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버는 돈을 잘 고려해야 돼요. 소득을 고려해서 신용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 근데 지금 월급 바로 전날인데 돈이 없네? 그럼 10만원 정도는 신용카드로 쓸까? 이런 정도로 잘 내가 버는 돈을 생각해서 신용카드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신용거래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핸드폰 요금 있죠? 그리고 각종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공과금,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를 쓴 카드 대금, 이런 거를 얼마나 제때, 제 날짜에 약속한 대로 갚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체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신용관리의 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신용관리를 잘 해서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자산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산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자산을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